허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실비보험 들었냐부터 물어보고 MRI 찍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몇백만 원 우습게 깨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번 시술해선 안 되고 시술을 3번 정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돈이 더 깨지겠죠. 그래서 시술 받고 나니 안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좋아지신 분들 몇 달 지나면 또다시 아픕니다. 왜? 병원은 진통제를 놓은 것이지 허리에 생긴 질환을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통제는 10만 원짜리 주사로도 가능한데 굳이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권유하죠. 제가 대학병원 천추 외래팀 진료실 경험을 토대로 허리 아플 때 병원에 간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또 평소에 어떻게 해야지 허리 통증이 개선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받는 치료 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다루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 허리만 아픈 경우. 두 번째, 허리도 아픈데 허벅지 뒤, 종아리, 발등까지 저리거나 땡기는 경우입니다. 정리하자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에 생기는 이런 찌릿함, 땡기는 것을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증상.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거나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약 먹고 지켜보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다 운동해서 살 빼면 더 좋죠. 그리고 그게 답니다. MRI 촬영, 주사치료, 신경성형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MRI 촬영이랑 주사치료는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을 때 고려하는 방법이지 허리만 아플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만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MRI를 찍으러 한다? 의사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허리만 아프다고 해서 허리 MRI를 찍는 이유는 디스크가 신경을 얼마나 누르고 있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나 이런 걸 판별하기 위해 찍는 거지 허리만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지 않습니다. 괜히 돈 수십만 원 날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도수치료가 얼마짜리죠?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합니다. 물리치료 얼마죠? 5천 원에서 만 원입니다. 근데 물리치료랑 도수치료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메타 분석에서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지만 동네 병원 가면 도수치료를 그렇게 권하죠. 왜?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증상. 허리도 아프고 다리 방사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증상이 경미하면 좀 지켜보거나 심하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우선 약부터 먹고 경과를 보는 겁니다. 바로 MRI 촬영이나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병원 시술파리들은 바로 MRI 찍고 시술하자고 권유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시술파리가 의사란 이유로 잘 알겠지 하면 시술파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현금 인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MRI 촬영을 하고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시술은 신경차단술이라는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 주사치료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상한 시술들,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고주파 수액감암술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받지 마세요. 가격만 수백만 원이지 효과는 주사치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약물치료 병행하면서 주사치료도 받았어요. 보통 주사치료를 최초로 받는 분들은 효과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세 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첫째, 주사치료를 받고 효과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호전이 됩니다. 통증이 개선된 거죠. 이게 다행인 거죠. 근데 괜찮았다가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통증이 재발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재발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건데 진통제를 주사로 주입했던 거죠. 그래서 안 아팠다는 거고요. 그래서 맞았을 때 괜찮았는데 다시 통증이 온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사치료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권고합니다. 주사치료 진통 효과가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그럭저럭 살만하다, 지낼만하다. 그러면 약이랑 주사치료 병행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주사치료 진통 효과가 한 달, 심하면 일주일, 정말 심한 분들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이럴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고려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치료 단계인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 주사치료는 치료라기보다는 진통제라고 본다면 수술은 정말 큐어링, 치료입니다.
근데 수술은 최종 단계에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 수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는 디스크 절제술, 그리고 디스크도 없애고 척추뼈 두 개를 하나로 버리는 척추 고정술이 있습니다. 디스크 절제술은 고정술보다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고정술은 뭐냐? 제가 약 주사 치료 다 효과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면 최종 단계에서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고정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상에서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협착도 있고 이래서 고정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마디는 질환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좋아질까요? 이것도 척추가 여러 마디이기 때문에 다른 마디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술 결과 이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수술 전보다 좋아졌다, 수술 전이랑 비슷한 것 같다, 수술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쨌든 운이 좋아서 수술 전보다 호전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4번, 5번을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요추 5번 밑에 있는 천추 1번, 편의상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5번, 6번 마디, 그리고 3번, 4번 마디는 훨씬 더 약해집니다. 왜? 척추라는 거는 여러 블록을 연결시켜 놓은 건데 그중 하나를 딱 붙여버리면 위아래 블록이 더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빨리 닳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방문에 경첩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문이 떨어지지 않게 튼튼히 잡고 있죠. 근데 가운데 경첩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첩 2개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위아래 경첩에 더욱 무리가 많이 가서 경첩이 훨씬 빨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수술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60대 환자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을 더 사셔야 하는데 한 마디 고치자고 다른 마디를 더 빨리 닳게 할 수는 없죠. 보통 70대면 조금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로컬의 수술팔이 돈에 미친 놈들은 40대한테 고정술을 권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나 남았는데 저렇게 하나 고정하면 위아래 더 빨리 닳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그 수술마저도 보험이 안 되는 수술 재료를 사용해서 거의 1,000만 원 뜯어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고 여기서 동네 병원에서 호구 안 당하게 정보를 전달해 보았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말 비싼 치료를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런 비싼 치료는 보류하시고 대학병원에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학병원은 근거 기반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 몸 가지고 장난은 안 치지만 제가 계속 말하는 우리 동네 병원 개인 사업자, 즉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치료를 많이 권합니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 스스로 허리 질환 예방,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허리, 요추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추의 구조는 로도시스, 즉 전만이라고 해서 배 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등 쪽으로 요추가 휘어지게 자세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 요추는 원래 배 쪽으로 휘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등 쪽으로 요추가 휘게 된다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손상도 쉽게 생기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맨바닥에 양반다리 하면서 앉는 습관입니다. 다만 스님처럼 참선 자세라든지 요가를 할 때 허리를 쭉 펴는 그런 바른 자세로 계속 앉아있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허리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굽어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파나 의자에 앉는 것을 습관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밭농사 짓는 분들, 우리 엉덩이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 밭농사 도우러 갈 때 무조건 사용하는데 이 사용해 보시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쓰다가 없으면 밭농사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특히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데 이럴 때 허리를 그냥 무작정 구부리지 말고 스쿼트 할 때처럼 요추가 배 쪽으로 볼록하게 되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거운 물건을 함부로 들지 않는 겁니다.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쿼트 할 때 자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체 힘으로 어느 정도 무거운 힘을 잘 들어 올릴 수 있겠지만 스쿼트란 걸 배워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등 쪽으로 볼록하게 구부리면서 힘을 주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장 큰 증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누적된다면 결국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급성기 질환이라고 하죠.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다가 윽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심하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방사통까지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터지다 못해서 흘러내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내심이 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그냥 참고 몇 시간 일하고 또 며칠 일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된 말로 나중에 골병 듭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걸 무시하다가는 정말 골병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요추의 전만, 즉 이 요추가 배 쪽으로 향하게 하는 스쿼트 자세를 몸에 배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 통증, 다리 땡김으로 진료실 오시는 분들 거의 절반이 뚱뚱하십니다. 몸에 살덩이가 많으면 당연히 뼈에 무리가 가겠죠. 지방이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뼈가 용가리 통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뼈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걸 지탱해야 할 덩어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허리가 빨리 손상되겠죠. 허리뿐 아니라 모든 관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와 같은 진통제를 몸속에다 넣는 겁니다. 그때 안 아프다고 해서 아, 다 나았네? 또 써야지 이게 아니고 그때 살을 꼭 빼셔야 합니다. 당장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받고 다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허리는 관절이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무릎 고관절 이런 한 마디만 있는 관절과는 차원이 다른 질병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결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허리 통증 치료는 보조적으로 도와줄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예방, 개선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앞서 경첩의 예를 들었듯이 수술 후에는 더 조심해서 허리를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 하고 병원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는데 이 허리 통증에는 쉬운 길이란 건 없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 큐어링, 쉽게 얘기하면 약 처방하고 수술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행동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빌어봐도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 치료도 내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간호사죠. 간호는 케어링입니다. 계속 환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